인간관계의 법칙, 성공적인 인간관계. 인간관계다. 인간과 인간이 릴레이션십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까? 도전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거죠. 변화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진짜 그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오랜 그 경험을 통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서 프로페셔널이 되라. 인생이라는 무대의 최고 상대역을 찾아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을 함에 있어서 오페라를 진행하는데 혼자 모노드라마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역이 있다는 거죠. 좋은 상대를 만나서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팔로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그 진수는 냉정한 판단력에 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주 영리한데요. 영리하죠. 그 좋은 DNA들 받아서 정말 30년, 40년 전 우리가 1900년 초만 해도 조선시대였는데 요즘에 청년들은 참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건데 안전 운전만을 바라면서 희생을 싫어한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위험과 어려움이 예상이 되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직장을 젊은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지금 경제 정책이 여러 가지로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경험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인간의 본성, 인간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보다는 조금이라도 위험이라든가 어려움이 예상되면 직업이 좀 굳은 직업이다, 덜티한 직업이다. 딱 이렇게 하얀 그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노동이 포함된다든가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거부시되는 그런 직업 같으면 금세 포기해 버린다.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을 갖고 정말 해봐야 되는데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이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젊은이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젊은이들이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일천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 자신도 보면은 그 사회 경험이 없었을 때는 이 사회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막연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환경은 바뀌어서 좀 더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청년들 좀 만나서 사회 초년병들 만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들려주고 그런 지혜들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소사이어티는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이 온실이에요, 온실. 온실이나 마찬가지예요. 따스하게 해서 그 외풍도 막아주고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몸을 던져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몸을 던져서 승부하고 이 강인한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체념하고서 묻혀 산다. 이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요즘에 그 추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엄청난 그 인력들이 대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참 좋죠. 그래서 무사안일 태도로 별로 특별한 행동 안 해도 정년 때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쫓겨날 일 없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그 메리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 그 대신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언제 그 기업이 도산을 해볼지도 모르고, 또 이제 중간에 명퇴라든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파이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취직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 국가 공무원 뭐 도 공무원 하여튼 그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는데,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롱텀으로 봐서는 결코 이 사회와 국가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정치인이 누구냐, 어떤 정치 스타일과 경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장기 시스템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사회성의 진수, 인간관계의 진수는 이 냉정한 판단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오고 지금 당장 취직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냉정한 판단력에 의해서 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보이기 위한 미소나 가면이 아닌 진실이 담긴 친절에는 결코 저항할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이 끝까지 친절을 계속한다면 설사 이 손톱만큼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 이 친절, 진실이 담긴 친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거죠. 운명은 자신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참 운이 나쁘네. 끝까지 운이 따르질 않네. 왜 나는 나쁜 별자리를 갖고 태어났을까? 별자리. 또 그래서 한때 별자리 또 유행하고 점 보러 다니고 그런 게 참 유행이었는데요. 이 사회가 복잡하고 불안할수록 이 점 보는 사람들의 수익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이것도 운명이지 하면서 운이 나빴을 따름이야. 이러면서 이제 다들 넘어가기도 하는데, 무슨 일이나 그 책임을 운명이라는 것에 떠넘겨버리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사람에게 아예 가서 야, 운이 나빴어 하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운명처럼 보이는 이 우연성의 산물이라는 게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살다가 보면은. 근데 이게 운이다, 운이 따른다. 이 운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이 본인의 평가에 의한 것이죠. 이게 운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땅바닥에서 5만 원짜리를 하나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5만 원짜리가 고액권인데 엄청난 일이잖아요. 저도 그 전에 어렸을 때 땅에서 돈을 주워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가면서 땅바닥만 보는 거예요. 땅만. 왜냐면 또 돈을 줬을까 봐. 그래가지고 가면서 뭐 여러 가지를 주순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뭐 옷빈도 줍고 뭐 단추도 줍고 뭐 돈도 또 주실 수 있었겠죠. 돈도 줍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의 잡스러운 것을 줍는 시간에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든 걸 다 여러분도 운으로 생각합니까?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어. 내가 운이 나빠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당사자 개인, 본인의 평가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사고방식 하나로도 악운이냐, 행운이냐, 또 행운도 악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러는데, 그 세옹의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중국의 어떤 그 노인의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 어느 날 그 말이 한 필이 들어옵니다.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어디 놀러 나가더니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잊어버린 줄 알고 그냥 낙심해 있었는데 말을 한 마리 또 데리고 들어오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경화드립니다. 말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귀한 말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말이 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군요.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인생사는 아직 모르는 거네. 그래서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불구자가 됐는데 핸디캡이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시겠습니까? 응? 귀하신 아드님이 그렇게 다리를 다쳐서. 그랬더니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네. 정말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지방에 그 관할하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모든 젊은이들이 끌려갔는데 그 노인의 아들만큼은 불구자였기 때문에 핸디캡으로 끌려가질 않아서 그 군대에 징집이 된 그 청년들은 다 죽었는데 죽음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청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가리켜서 이제 인간지사 세옹지마,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의 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와 복. 그러니까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 꼬이는 새끼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내일을 알겠습니까? 뭐 오늘 지금 당장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명에서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든가 불운에 관계없이 사람이 한번 뜻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 의지의 힘이 있으면 절대로 굴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운이 나쁘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은 의지력이 없는 그 변명에 불과한 거죠. 의지력이 없는 그 인간의 변명이다.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마키아벨리는 반, 2분의 1은 운이고 반, 2분의 1은 자유의지다. 2분의 1은 운이고 2분의 1은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마키아벨리 시대, 그때 당시 시대에 그 미신과 종교가 지배한 그 당시의 그 관념론적인 소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고 자신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생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 생각하고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귀가 두 개고 혀가 하나인데요. 입이 하나인데 그거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지혜의 말을 많이 들어라.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고 올바른 생각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강의 노트 1번이 이제 운명은 자신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인데요. 2번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최고의 상대역을 찾아라. 그 세상은 누구나 공평하게 인생이라는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예요. 인생의 명배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어진 그 인생 무대, 여러분 이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인생 무대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이걸 모르는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훌륭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액팅을 하느냐, 연기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만 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공허가 남겠죠. 공허. 자, 그래서 인생이란 이 무대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지에서 이 관객이나 평론가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기를 구경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인생을 직접 연기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이니까. 자기 자신이 극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또 주역이 되는 인생 드라마를 전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열연을 해서 많은 박수를 받는 그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연기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서툰 사람은 서툰 대로 열심히 하고 또 진지하게 연기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비록 연기가 서툴러도 이 관객들의 눈을 무대에 선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인생 드라마는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장대한 한 편의 드라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긴 여정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대역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상대역이 적합한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선별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노드라마가 아니래요. 모노드라마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 극단에 많은 사람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출연진으로. 이 여러분의 그 인생 극단에 참여하게 되는 그 단원들이 여러분의 인생 무대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인간 재산이 된다는 거죠. 인간 재산.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돈, 쇳가루, 누런 황금, 이것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인간 재산이 중요하든 인간 재산. 여러분의 그 인생 극단에 출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간 재산인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가장 중요한 밸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베이스먼트가 된단 말이에요. 밑바탕이 된다. 초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것은 인생 무대의 최고의 상대역, 인간 재산을 늘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상대역을 찾을 때, 그 단원들을 찾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핵심적인 거 한 말씀만 드리면, 플러스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더구나 마이너스가 될 듯한 사람은 위험하겠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가려 사귀거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진짜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인들, 여러분이 사회인이란 말이에요. 사회인. 사회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하고 깊이 있는 뜻이 있는데, 사회인이라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사회인인데 대부분이 그 프로의 언동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꼬집어서 한 말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따지면 대략 한 16년인데요. 16년 동안 엄청난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지식을 어떻게 공부한 거니? 사실은 지식 중심이지 지혜는 별로 없어요. 지혜를 위한 그 프로그램은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되게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류 조작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가짜로 써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지식은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엄청난 지식, 뭐 암기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뭐 엄청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지식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는 세계 각국을 분석했을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 지식을 단기간에 엄청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지식 위주의 공부가 아니에요. 대개 보면.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교 때부터 그 엄청난 공부의 양이 늘어나는데 한국에서 지식 중심으로 공부를 하던 그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적응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뉴스 같은 데서는 한국 그 학생들이 한국 청년들이 아주 똑똑하고 우수해서 뭐 하버드 대학교나 뭐 예일 대학교나 그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뭐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금 몇 명이 들어가고 뭐 TV에도 나오고 가끔 가다가 뭐 그 저기 프로그램 같은 데도 출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1페이지만 본 거고 그 전체가 한 400페이지라 그러면 1페이지만 본 거예요. 그걸 중간도 보고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어 미국 대학,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미국 대학에 들어와서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한국 학생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하면 이제 6년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되는 사람은 드물대는 거죠. 진짜 천재거나 아니면은 정말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거나 대개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되게 머리가 돌죠. 이제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우울증도 걸리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스타일도 좀 다르고 암기는 이제 기본이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리딩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한 과목을 소화하기 위해서 책을 여러 권 읽고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글을 쓰는데 한국처럼 이제 베껴서는 안 되고 자기의 그 창의적인 걸로 가지고서 글을 써야 되는데 또 시험 볼 때는 또 남의 걸 보거나 이 한국말로 컨닝이라고 그러죠. 컨닝을 하게 되면은 심각할 경우에는 바로 퇴학입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한국식 교육 과정과 미국식 교육 과정이 다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100위에서 순위상으로 미국에서 100위에서 150위 정도만 돼도 한국의 스카이 대학 수준이라고 그래요, 되게. 그래서 지식 좋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건 좋은 건데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해가 됐다, 납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 그래야 이 실천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을 쌓으면서 지혜가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그 지혜가 돼서 지식과 지혜가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자기 것이. 그래야 인격체가 되고 인격 있는 인간으로 사회에 출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식에 온 가족이 다 참여해. 온 가족이라는 게 뭐 집안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가족들이 비행기 타고 와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서울에서 졸업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홍콩이나 뭐 어디 대만이라든가 뭐 태국이나 이 정도 거리에서 온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오고. 엄청난 먼 거리에서 그 아이를 축복하려고. 왜 그러냐면은 사회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인. 미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인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이 되셨습니까?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이라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이 지혜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인간. 지혜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이 된다는 게 참 책임감이 느껴지는 건데 자, 평생에 한 번도 친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타인에게 평생에 한 번도 기쁨을 줘본 적이 없다. 타인을 돕지도 않았다.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이제 다 노인이 되는 건데 뭐 노인은 뭐 타고나면서부터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도 다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다 있었어요.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젊은 분들 계시다 그러면은
노인들을 존경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40대, 50대 다 거쳐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든다 그래서 다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엉터리 같은 노인네들도 사실은 많으니까. 그런데 이 평생에 한 번도 친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평생에 한 번도 타인에게 기쁨을 줘본 적이 없다. 평생에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노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이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비로소 인생을 아름답게 비춰줄 기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회활동을. 물론 이제 직장에 다니겠죠. 직업이 있고 직장에 다니는데 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를 잘 만들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리더인데 팔로워도 없고 이 사회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을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제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만남을 거부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앵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피하라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거나 알리려는 이 열의가 부족한 경우죠. 어쨌든지 사회활동이 부족하다. 요즘 뭐 혼술 문화, 혼밥 문화, 뭐 이게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지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활동 잘 못하는 사람, 자기 지지자를 잘 만들질 못하고 이 펠로우십이 좀 부족한 사람, 이거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이 사회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렵다. 이걸 좋게 얘기하면 이제 수재형이야. 수재형. 이 수재형인데 이 사람은 동기들 중에서 항상 앞서 나가기 때문에 자만심이 많아요. 건방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신의 경향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먼저 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팔방미인형인데 팔방미인형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과시욕이 너무 강해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아주 별의별 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과시욕이 많으면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또 인식이 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불신을 받기도 하고 이 비밀에 붙여야 되는 이 정보 전달이 이 누설될 염려가 있다고 또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네요. 그 신뢰감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항상 돈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자기 인마이 포켓만 생각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이기적인 스타일은 사람들이 이용당할까봐 자기가 이용당할까봐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스타일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에 맞춰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거죠. 자, 몇 번째죠? 네 번째. 자기 관리를 못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라든가 승부욕이 없는 사람. 또 일이 재미없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해. 대충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활동하기가 어렵고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와 마음을 나누는 교류하는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지
자, 강의 노트 세 번째, 3번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르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스마트폰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나온다고 그러죠? 자,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인생을 헤쳐나가려면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파도가 이렇게, 응? 산더미만한 파도가 지금 내 앞으로 오고 있는데, 그 파도를 헤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달려들어야 된단 말이야. 예?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열심히 사는 태도가 이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면 열심히. 예? 꾸준한 노력의 결과, 열심히 사는 태도가 길러질 수가 있는 건데요. 항상 이 마음가짐을 인간답게 살려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오늘 아주 이게 탑 이슈네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물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거를 자기 중심, 자기 본위,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야, 마찰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에 와서 이 마찰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한다. 루저가 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느낌을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농담을 한다든가 상대방에게 웃음을 강요한다든가 민폐를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르면은 사회활동하기가 어려운 건데 인생을 살면서 또 지나치게 넘치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게 또 너무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잘 컨트롤을 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이게 의욕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자기 과시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요즘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말도 참 중요합니다. 말의 중요성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남에게 친한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 그 말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그 타이밍을 살펴가면서 전달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SNS나 카톡 같은 거를 통해서 텍스트로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가는 굉장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억양이라고 그러나요? 그 느낌.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저도 그래서 이 카톡으로 중요한 메시지나 그 감정이나 기분 전달 같은 거, 어드바이스 같은 걸 할 때는 그걸 몇 번 정도 읽으면서 그 느낌을 봅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퀘스천 마크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붙이면 그게 뭐뭐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자극이 되거든요. 간단한 거라 그래도.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오해하게 돼,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이 카톡이나 SNS 같은 거 보내실 때, 어디에 이제 포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어떤 느낌을, 이걸 읽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물정이라는 게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세상 물정을 몰랐다가는 왕따 당하는 거죠. 왕따뿐만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는 명심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방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을 인정을 해줘야 돼.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딴 나라. 딴 나라에서 먹는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뭐 쌀밥에 뭐 밥에다가 국에다가 뭐 반찬해서 먹는다고 그러지만 먹는 것도 다르고 그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이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괜히 쓸데없이 교란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 지진이 나서 그 막 흔들듯이 그 말 한마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카톡에다가 글 하나 잘못 써서 그 사람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고객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가 묘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한 관계고 형 동생이고 뭐 이렇게 호용호재하는 관계라고 해도 무턱대고 남을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Understand?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법입니다. 내성적인 사람, 여러분 성격이 어떻습니까?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남 앞에 서서 말도 잘 못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대기만성형. 이런 스타일은 자기 표현력이 좀 서툴러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성적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10대를 지나고 나서 20대 때 쭈삣쭈삣하다가 30대 때 좀 침묵을 지키다가 40대 이후에 40대나 50대 이후에 갑자기 막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금 서툴었다는 거지. 서툴었다는 거. 서툴었던 이 아마추어적인 그 방법이 갑자기 프로페셔널로 바뀌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인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달인. 그래서 끈질긴 자질의 소유자다. 인내의 달인이죠. 그리고 신중한 생각,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에요. 이 대기만성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대기만성형, 나이가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나이가 보통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서 40 넘어서 50대 초반부터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기만성형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좀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눠보고 그 비법과 노하우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 만나서 자기하고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비난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남에 적극성을 가져라. 자, 그 다음은 이제 도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한다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한다. 그래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인생에 분명한 목적, 타겟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갈 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정인데 인생은 뭐 여행과 같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 없이 간다 그러면 방황을 하는 거죠. 방황. 그런데 인생을 순례자와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그것을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행동을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동을 몸에 반드시 익혀야 된다. 챌린지, 도전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도전적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이 미지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을 체험해야만 비로소
더욱더 큰 도전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응?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어떤 일이 나타날지 뉴스 보세요. 계속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미지의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 계속해서 작은 도전, 큰 도전, 중간 도전.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 나가야 더욱더 큰 도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변함없는 꿋꿋한 자세로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함없는 자세로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쫙 나간다. 아이고 나 무서워서 안 돼. 내가 모르는 건 나 할 수 없어요. 난 전혀 못해요. 나이가 들면 되게 그런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뭐 해서 사진도 찍고 뭐 편집해가지고 뭐 올리기도 하고 뭐 어디에 포스팅도 하고 뭐 자유롭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만 받는 스마트폰 필요 없고 그냥 전화만 되는 거 줘. 그래서 나이가 한 50만 넘어도 이게 새로운 거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는 20대나 30대, 40만 넘어도 이게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도전을 해야 되니까 이 미국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지위가 높다 이걸 떠나서 일단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남의 나라잖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말은 영어지만은 민족이 엄청나요. 대도시를 가면 뉴욕이나 LA 같은 데는 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매일이 도전이야. 매일마다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벌어서 세금 보고하려고 그러면 그냥 깨알같이 쓴 그 공문서가 오면은 그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그게 뭔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그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영수증 같은 거, 예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거 낸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너 돈 안 냈지? 하고서 그러면은 뭔가 들이내밀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냈다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황당무계한. 근데 한국 같으면 막 우기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은 증거의 나라인데. 증거 없어요? 영수증 없어요? 그럼 다시 내야 돼. 안 내면은 당신 벌칙금 부과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도전. 엄청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도전이야. 자,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상상하면서 야, 정말 멋있는 인생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은 참 가치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온다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교제 나누자 그러고 같이 사회활동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대화 나눠보자. 현대과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을 받으면서 자란 애가 야단을 맞으면서 자란 애보다 와이즈하다고 그래요. 영리하다고. 여러분들은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비난부터 합니까? 사람 만났을 때 어이구 너 이렇게 늙었냐?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 아주 바싹 늙었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유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뭐 더 젊어지셨네. 어떤 식의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얘기 듣는 게 좋겠어요? 아유 요즘에 뭐 몸에 좀 이상 있어? 뭐 암 선고 받았어? 왜 몸이 이렇게 바싹 늙었어?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으세요?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참 활력이 넘치십니다. 어떤 얘기 듣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 칭찬에는 능력을 키우는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활동하는 그 요령과 노하우를 좀 알아야 되고 이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이 현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자,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타인의 생각과 비전을 듣고서 코웃음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잖아요. 누가 자기 생각이나 비전을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치고 비웃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속 좁은 사람인데 소인배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멀리해야 돼.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건 다양하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인간의 그 스타일을 긍정 스타일, 부정 스타일을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부정 마인드에서 나온 그 말을 그 대변하고 설명하다가 시간 나가요. 예? 그거에 씨름한다고 그러죠. 입씨름한다고. 입씨름하다가 내 힘이 빠져버려요. 완전 진액이 빠지듯이. 그 반면에 그 긍정 마인드, 칭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없던 힘도 나게 되고 젖먹은 힘까지 다 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사회활동이라는 게 그런 아까 제가 그 무대 얘기를 했는데 무대에 여러분들이 그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좋은 출연진들을 이렇게 모셔드려 가지고 그 인생의 추억을 만들어야 되듯이 큰 인물은 여러분을 또 큰 인물로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듯이.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학가인데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마크 트웨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포부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소인배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큰 인물은 당신 또한 큰 인물이 된 듯한 기분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 마크 트웨인이란 사람은 그분 이름 자체가 대단한 분이에요. 마크 트웨인. 제가 이제 이분의 그 생가가 미주리에 있는데요. 미주리 생가, 마크 트웨인의 그 미주리 생가에 한 몇 번 가봤어요. 그 뒷골목에 그 피자집도 아주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직접 거기서 화덕에다 구워서 나온 그 피자인데 지금도 그 맛이 이렇게 입에 삼삼하게 생각이 나네. 그 피자 맛이. 아무튼 이 마크 트웨인, 여러분이 마크 트웨인의 그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인생 가운데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회활동이라는 건 핵심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활동도 하게 되고 인생을 꾸려나가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낭만의 로켓을 타고 인간 우주로 탐험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낭만의 로켓을 타고 인간 우주로 탐험을 떠나라.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런 유형을 살펴봤는데 사회활동이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 유형을 살펴봤었죠.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누구든지 뭐 사람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나서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 타인, 이웃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정체가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인격적으로 승화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타인이란 말이에요. 타인. 응? 이웃이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응? 아유, 저놈 또 오네, 저놈 또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응? 저놈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내가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단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지혜가 생기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손동호 교수 강의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승화가 된단 말이에요. 승화. 참 사람이 귀하구나. 응? 사람이 만난다는 게,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귀하구나. 자, 그래서 삼인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석삼자에다가 사람 민자에다가 간다는 행자인데요.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진짜 스승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랑 같이 있어도 돼.
그러니까 갓난아기, 말 못하는 하면서 젖바는 애기, 그런 애기가 있다고 해도 그 중에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애를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어? 최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뭐 젖발던 힘을 다해서 뭘 한다는 식으로 그 애들이 그 젖을 빨을 때 그 우유통 빨 때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그걸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젖통 빠는 거를 이렇게 힘이 있게 그냥 쭉쭉 빠니 죽을 힘을 다해서 빠는 거죠, 사실은. 걔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애기한테서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 성실성, 응? 성실성과 최선을 다함. 그러니까 이 삼인행이라는 말을 갖고서 그 사회활동을 할 때 삼인행이구나. 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데 항상 배우면서 응? 기록하고 노트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더 훌륭한 사람. 그래서 아까 손동원 교수 말은 미국 이민 가려면은 20대나 30대라고 그랬는데 40대만 돼도 힘들고 50대가 넘으면 그것은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50대 중반이라고 그래도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낭만의 로켓을 타고 인간 우주로 탐험을 떠나라. 떠나라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자, 지금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는 교양을 높이고 지적인 무장을 하고자 해도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이 정보화 사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탁월한 그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이 특이한 멋을 가진 그 인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여러분에게는 없는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 특이한 멋을 지닌 그 인물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 풍부한 부가가치가 여러분의 몸에 왁 하고 배이게 되는 거죠. 응? 멋있잖아요? 나에게 없는 특이한 멋을 지닌 인물과 만나는 과정에서 풍부한 부가가치가 몸에 배이게 될 것이다. 대단한 말이네.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되 그 인생의 무대 속에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내가 잘 못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스카이 대학 나와서 짠하고 폼 잡고 다니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니까. 응? 내 인생을 마음껏 내 재주를 발휘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로부터 도전도 받고 힘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생을 산다. 응? 낭만의 로켓을 타고 인간 우주로 탐험을 떠난다. 좀 뭔가 도전의식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다 이 정신이 죽었나 보네. 도전의식 느껴지시죠? 저기 저쪽 분 손 흔드시네. 자, 저기 손 흔드시는 분 참 좋습니다. 빨리 로켓에다가 불을 붙여서 가까운 소우주부터 우주여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보에 밝은 사람,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유토피아 아니에요, 일종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이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단련시켜라. 나를 성장시켜라.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왜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까? 혼밥과 혼술이 만연하는 세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을 단련하는 이 지식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혼밥, 혼술 좋지? 혼자서 먹는 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자신을 단련하는 이 지식무장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인간들과 함께 할 때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다. 지금 너무나 많고 다양하고 이런 지식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망설이게 되죠. 뭘 해야 될지. 또 자기 상실에 빠지기도 하고 이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정보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교류할 때 그것이 효과적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귀한 사회활동 하시기 바라고요. 인간관계, 아주 귀중한 인간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이웃, 참된 이웃이란 누구냐? 참된 이웃이라는 것은 기탄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나에게 지혜를 선물해주고 또 흔쾌히 도움을 주고 도와주고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흔쾌히 도움을 원할 때 도와주고 위험을 불사하면서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받아들이고 또 친구를 이웃을 용감하게 지켜줄 줄 알고 또 중요한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이웃이죠. 자, 이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인간관계 법칙인데 어떻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성공적인 인간관계, 어떻게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나에게 참된 이웃이란 이런 것이다.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사회성의 진수는 냉철한 판단력에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하려면은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영리하지만 바보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보면 얄팍하게.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도전 의식이 없다는 거죠. 도전 의식이 없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은 지배하는 것이다. 운이 없었나 보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별자리를 잘못 타고 태어났나 봐. 점장이 찾아가서 한번 내 운수를 좀 볼까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더라.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게 아니라 롱텀으로 인생을 생각해야 된다.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의지란 어떤 운명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거다. 운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행운이나 불운에 관계없이 사람이 한번 뜻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 의지의 힘이라는 거, 의지의 힘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운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잘 준비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최고의 상대역을 찾아라. 내 자신이 극본을 쓰고 연극도 하고 주역이 돼서 이 인생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라. 혹시 이 연기가 서툴러도 관계없다는 거죠. 연기가 서툴러도 관계없고 관객의 눈을 무대에 선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 이게 멋진 인생이라는 거지.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내 그 인생 극단에 참여하게 되는 그 단원들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인간 재산이 된다는 거죠. 인간 재산. 이 인간 재산이 가장 내 인생 중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고 특별히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은 내 인간관계에 참 위험한 존재다라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진짜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사회활동의 핵심은 지식과 지혜다. 훌륭한 삶,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 플러스 지혜가 돼야 된다. 앞만 배우면 뭐래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을 시킨 다음에는 실천을 하라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실천을 해서 그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응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지혜자,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의 귀를 가지고 그 멘토,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이 되어라. 예? 사회인이 되어라. 혼자서 그냥 외떨어진 섬에 가서 혼자 뭐 머리 깎고 거기서 돌을 닦으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막 가운데서 생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람들 틈에 들어가 가지고 부딪히면서 도전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이라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이 지혜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노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도 친절한 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한 번도 기쁨을 줘본 일도 없고 또 타인을 도와준 적도 없다. 노년이 되면은 노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가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70대, 80대로 금방 돼요.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세월이 흘러가 버리더라고. 뭐 도끼자루가 썩는다고 그러는데 금방. 그러니까 노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비춰줄 이 기억이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활동 잘 못하는 사람 네 가지 유형 얘기했잖아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수재형이라든가 팔방미인형, 너무 잘난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 또 너무 이기적인 스타일, 또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활동에 실패하게 되고 친구나 지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 세상 물정을 모르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르면 사회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달려들어라. 세상 물정을 모르면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법이다. 그래서 대기만성형 인간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어렸을 적에 내성적인 스타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이 서툰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면은 대기만성형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극성을 좀 보여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도전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게 돼. 목표를 세웠다면 인생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동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도전하는 것, 미지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이거는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야. 용기 있다. 도전 이퀄 용기. 수많은 미지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을 체험해야지만 더 큰 도전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남을 칭찬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라. 내 생각과 내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코웃음 치는 사람, 속 좁은 사람, 소인배와 사귀지 말아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마크 트웨인. 응? 멍하니 이렇게 저기 있지만 말고 뭔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낭만의 로켓을 타고 인간 우주로 탐험을 떠나라. 그 이웃에 대한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정의. 나를 단련시켜서 인격적으로 승화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내 이웃이고 내 지인이고 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무슨 지혜를 줄까? 오늘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 자리에 오는구나. 나를 단련시켜 주소서. 나를 인격적으로 승화시켜 주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응? 집구석에만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필요 없는 행동만 할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세상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한다면은 로켓의 점화 장치가 녹슬어버리고 자기 발전도 어렵고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기탄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적절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흔쾌히 도움을 주는 참된 이웃을 만나라. 그들과 대화 나누라. 자, 오늘 인간관계의 법칙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네. 네?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고십니다. 엄지척!